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세계 경제가 어제 리세션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어제 폭락을 했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바로 어제 그제 수요일만 해도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월에 하지 않고 12월에 하겠다,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미국 증시가 어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S&P 500가 2.9%나 떨어졌고 다우 존스 지수가 8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금년 들어서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그널들이 한꺼번에 미국의 경제 또는 세계 경제의 하락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채권 시장이 이변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가 리세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률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세계 경제의 추락을 예시하고 있고 또 미국 경제도 이 현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면역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세계 경제 추락의 징조들은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성장 둔화 그리고 교역 긴장 이 두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진통이 국제적으로 감지가 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채권 시장입니다. 이 bond 마켓이 이변을 낳게 됐는데 재무부 채권 10년 상환분의 채권 이율이 2년 상환 이율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이 단기적인 경제에 자신감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1955년 이래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 이어서 리세션이 나왔다는 통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자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 추락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감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제가 거의 리세션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인데 폭스바겐이라든가 BMW 등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수입의 3분의 1이 바로 중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서행 때문에 제조업 성적도 부진하고 소비자들의 위축도 있고 그래서 독일제 자동차의 매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들의 제조 공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 충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만 혼자 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위축이 되니까 결국 미국의 농업 분야라든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한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함부로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국과 독일은 미국과 교역을 해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작년에 미국에서 사들인 상품의 규모가 $72 billion 720억 달러나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의 제조업들이 모두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는 강합니다. 실업률이 3.7%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자신감도 높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이 최근에 오락가락했습니다마는 증시는 여전히 최고치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 의존도는 전체 GDP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교역 분쟁이 있어도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 우려, 독일 등의 경제 둔화에도 미국의 경제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미국만이 혼자 잘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1, 4분기에는 3.5%, 그러나 2, 4분기에는 2.1%를 기록을 했고 금년 후반부에는 더 성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대기업들의 수익 성장이 점차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소속 기업들의 2, 4분기 이익이 나와 있는데 1년 전보다 0.7%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약 90%의 기업들이 보고한 평균치인데 전원이 보고할 시에도 결과가 수익 부진으로 나올 경우에 이것은 두 분기 연속적인 수익 하락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계의 수익은 25%나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bond market의 이상 현상이 어제 감지가 된 것입니다. 10년 상환 채권의 이자가 당연히 2년짜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어제는 2년 상환 채권이 더 높았습니다. 그 위치가 전도되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경제에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곧 리세션이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의 전도 현상은 리세션의 전조다라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국제적인 악재들이 여러 개 있는데 EU에서 탈퇴하는 영국의 그 브렉짓으로 인한 악영향이 있고 아르헨티나의 정변으로 인한 증시가 어제 48%나 폭락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의 재정 중심지인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어서 경제가 현재 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국제경제 악화를 예상하게 하는 악재 중의 일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악재는 역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교역 전쟁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 역저 현상, 1955년 이후에 계속해서 리세션의 시그널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이제 즉각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현상 시에는 18개월 이후에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15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약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총격을 가해 6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8시간가량 대치급 끝에 자수했습니다. 총기 불법 소지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진 모리스 힐은 전날 오후 4시 30분경 마약 관련 신고를 받고 필라델피아 북부 나이스타운의 한 가정집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총격에 경찰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힐은 이후 경찰과 장시간의 대치에 들어갔으며 다음 날 자정이 지나서야 자수했습니다. 한 여성 목격자는 총격범과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최소 100발 이상의 총격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30년물의 금리가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2% 아래로 급락하면서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30년물의 금리는 1.9689%를 기록해 전날에 이어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은 국채 30년물 금리가 20%선 아래를 기록하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악화와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목에서 다수의 골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앱스타인의 죽음과 관련한 음모론의 가세한 상황에서 의혹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어제 앱스타인의 부검 결과 앱스타인의 목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며 부러진 뼈 중에는 설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인 BMW 챔피언십이 개막했습니다. 1차전에서 기권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부상을 털고 최종전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쿠카운티 법원석이 도로시 브라운이 재선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각종 스캔들에 시달려왔는데 한 직원은 그녀의 모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시카고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헤어 공항 국제선 터미널과 다른 터미널을 연결하는 전동차의 운항 재개가 또 연기됐습니다. 시 항공국은 어제 이 전동차의 운항 재개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잡았는데 운항 재개는 이미 여러 번 연기돼 왔습니다. 이 교통수단은 5번 터미널과 다른 터미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데 하루에 약 3만 명이 사용하는 교통량이다. 지금은 버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코키에서 아파트 주인을 사칭하고 렌트비와 보증금을 사취해온 여인이 체포됐습니다. 스코키 경찰은 36세 데모라 와슬만 여인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는데 그녀는 입주자들에게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렌트비를 사취한 후 가짜 계약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최고 79도, 최저 63도. 내일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되며 오후부터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81도, 최저 65도. 토요일도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4도, 최저 71도. 주일은 대체로 흐리고 최고 88도, 최저 71도입니다.